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동순의 개밥풀이라는 작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밥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이제 논에 보면 우리 친구들 못 본 학생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뭐 약간 네잎클로버 모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고 여리게 생긴 파란색 풀들이 동동동동 모여서 떠 있습니다. 자, 이걸 개구리밥이라고도 하고요. 개구리밥이라고도 하고 이제 부평초라는 말이 표준어인데요. 자, 그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주로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은 자, 인간의 어떤 모습을 자연물에서 끌어내죠. 그래서 이 자연물에서 나타나는 속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인간과 어떠한 모습의 유사성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유추의 방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 개밥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속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 개밥풀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자,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이 민중에서 드러내는 그 속성들, 모습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또 독특한데요. 자,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래서 이곳에서 나타내는 뭐 화자의 그 태도 내지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 대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의 사용하고 있는 그 배경, 그죠? 배경. 그러니까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은 독재 시대, 독재 사회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독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작품인데요. 자, 이 민중의 모습을 어떠한 상징적인 시어로 그리고 어떠한 비유를 사용하여서 표현하였는가, 자, 이걸 파악하는 게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선생님과 같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닌 밤중에 일어나. 자, 아닌 밤중, 이거는 뜻하지 않은 밤중이라는 의미고요. 아닌 밤중에 일어나 실눈을 뜨고 논 위에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 자, 개밥풀의 지금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개밥풀은 아까 뭐라 그랬어? 풀이잖아. 근데 농기에서 뭐라고 했지? 킁킁거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밥풀은 민중의 의미로 우리 친구들이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닌 밤중이라 해서 뜻하지 않은 밤중에 일어났대. 자,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그렇죠. 자, 부정적인 시간이죠. 자, 여기에서는 70년대에 암울했던 그 독재 정권의 시대,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실눈을 뜨고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 자, 이 떠도는 발끝을 물 밑에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래서 닿는다는 거 안 닿는다는 거야.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떠도는 발끝을 물 밑에 닿으려고 노력하지만 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고 밀리며 농기에서 맴도는 개밥풀. 자, 그러면 여기 미풍에서도 밀린다라는 얘기는 얘는 굉장히 약한 존재이다. 자, 발끝을 물 밑에 닿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뭐야? 그쵸?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어떤 삶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의 근간. 이거를 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약한 존재야.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고 밀리며 농기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 부대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민중의 삶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반개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결코 스크램을 푸는 일 없이. 자, 이렇게 약한 존재이지만 얘네들이 뭉쳤을 땐 좀 힘을 갖고 있어요. 자, 반개 물장군이라는 건 이렇게 막 부평초들이 뭉쳐서 있는데 얘가 미풍에도 흔들리는데 반개 물장군이 이렇게 쑥 밀고 지나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쫙 여기저기 흩어지죠. 그래서 이 반개 물장군이라는 것은 민중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세력, 즉 억압의 세력, 그죠? 억압의 세력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지나가도 결코 스크램을 푸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스크램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연결하는 거, 어깨 동무하고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결코 스크램은 푸는 일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위협하는 존재가 와도 이들은 뭐 한다는 거야? 함께 있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 개구리밥이 모여 있는, 그죠? 밥이 모여 있는 모습을 형상한 거고, 이 모습을 통해서 민중의 그 연대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를 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서 휘파람 불며, 자, 실현의 상황이 와도 휘파람 불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유자적 살아가는 민중의 여유, 그리고 이들이 흩어지지 않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자, 볏짚 사이로 빠지는 열기, 음력사월, 문온의 개밥풀의 함성. 자, 이들이 함께 했을 때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논의 수확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라고 얘기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논의 수확을 위하여, 자, 이들이 반개 장군이 와도 그 세력이 있어도 흩어지지 않았어. 흩어지지 않는 연대, 강한 그들만의 힘을 발휘했었죠. 근데 논의 수확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을 함부로 버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자, 일단은 몸을 함부로 버린다라는 건 이들이 뭐 한다는 거야? 희생당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들의 희생은 뭐를 위해서야? 논의 수확을 위하여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뭔가를 결실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개밥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누구를, 자, 이 개밥풀을 대상으로서 바라봤죠. 그래서 3인칭으로서 이 개밥풀을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때? 우리는이라 그랬어. 지금 우리라는 표현은 1인칭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화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화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즉 화자가 뭐 하고 있어? 대상과 동일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화자도 지금 대상과 같은 생각, 같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그 인칭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어느 날 큰 비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놨다. 자, 우리는 뭔가의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몸을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내지는 의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날려서라도 뭘 지켜? 자, 자유를 지키죠. 그죠?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중들에게서는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어느 날 큰 비는, 그러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또 찾아온 큰 비, 이건 억압하려는 세력을
세력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를 뿔뿔이 흩어놨다. 또다시 찾아온 시련의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개밥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 자, 이것도 민중의 시련이죠. 도처에 그의 이파랑이를 햇살에 널리우고. 자, 여기에서는 여름의 시간으로 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덜어는 장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자, 이 그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또 소용돌이에 얘네들은 휘말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민중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히며 부서지는 민중들의 시련과 교난을 형상화시킨 거죠. 자, 이 부서지는 개밥풀, 이 반복을 통해서 고통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장막 끝에 개밥풀. 그래서 여름의 끝으로 넘어왔죠. 자, 점차. 자, 봄에서 어디로? 여름으로. 그리고 여름에서 장막.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름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욱한 볏집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 하늘은 뭐 이상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논바적을 아무리 파헤쳐도 뭐해도 노력해도 우리에겐 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자, 왜? 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추풍이 우는 달이면, 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가을로 넘어갔죠. 자, 가을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는 날밤이면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자, 그래서 이 추풍이 우는 달밤, 가을도 개밥풀을 숨죽이게 하는 억압적인 현실에 해당하겠고, 자, 그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 개밥풀은 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중의 비애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옥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자, 이들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형상되어 있죠. 자, 귀뚜라미 방울새에 비비는 바람, 이것도 개밥풀을 좀 억압하는 상황, 부정적인 현실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자, 이 반복을 통해서 동일한 문장이잖아, 그죠? 이 동일한 문장, 이것을 반복을 함으로써 이 개밥풀의 부정적인 상황, 이걸 뭐 하고 있습니까? 강조시키고 있죠. 강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자, 씨앗이 굵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너희들의 봄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는 겨울 논바닥에 달라붙는다. 자, 요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데요. 자, 씨앗이 굵어도 라는 표현은, 자, 씨앗이 굵어도 아무리 뭐 씨앗이 굵다고 하더라도 개밥풀은 개밥풀이야. 그러니까 얘의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개밥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개밥풀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힘을 쓰지 못하고, 함께해서 연대를 구성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씨앗인 굵어도 개밥풀이라는 것은 개밥풀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한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봄의 번성이라는 건 즉 희망의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이 부활되고 그리고 희망이 싹트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겨울 논바닥, 자, 이것도 시련의 시간이죠. 달라붙는다. 그래서 봄을 위해서 시련을 견뎌내고 이 시간을 다시 견디면 다시 봄이 와서 얘는 서로가 서로를 뭉쳐서 또 그곳에서 수확을 위해서 이들이 또 어떠한 역할들을 해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련을 통해, 시련의 극복을 통해서 희망을 꿈꾸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 민중들의 저력, 민중의 저력,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개밥풀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민중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냈고요. 그래서 민중의 삶이 어떻게 형상화가 되었나 보니까, 자, 시련을 잘 극복하는 그러한 존재죠. 약하지만 이들이 연대하였을 때 이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혼자로는 힘이 없어. 얘는 뭐 해야 돼? 연대해야 돼.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힘을 발휘하죠. 자, 스크럼을 풀지 않는다. 시련이 와도 스크럼을 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시련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건 현실이야. 현실이야. 그래서 이 현실, 비애를 겪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민중에 대해서 그죠? 안타까운 연민의 태도도 잘 드러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 봄의 원성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너희들 봄의 원성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에서의 너희들은 후손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힘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은 약하기는 하죠. 자 그렇지만 언젠가는 있을 그죠? 봄 그리고 또 다음에 찾아올 너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 힘든 현실을 뭐 하겠다 견뎌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봄의 번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 개밥풀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시어들이 매우 중요한 작품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작품 해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작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자, 이 벼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 화자는 긍정하고 있잖아. 이들의 헌신, 이들의 연대, 이들의 희생, 그리고 이들의 생명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긍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 벼가 아니라 개밥풀이, 그죠? 선생님이 다른 작품하고 착각을 했네요. 자, 이 개밥풀이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이면에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이 작품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억압받고 있는 민중의 비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에서는 화자가 민중에 대해서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개밥풀의 대해서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은 대상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개밥풀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민중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이 작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봄에서 여름, 그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요렇게 이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겨울을 견뎌내면서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봄에서는 개밥풀이 지금 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었고 자, 여름에서는 뭐 큰 비로 시련을 맞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었고요. 가을도 마찬가지. 겨울은 이제 더 이상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라붙어서 견디고 있는 모습.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개밥풀이라는 거는 한 해살이 풀이야. 그러니까 다음 해에 다시 핀단 말이야. 그죠? 다시 이제 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약하긴 하지만 그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큰 시련들을 잘 감당하고 견뎌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민중의 삶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개밥풀을 의인화해서 자,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스크램, 함성, 자유 이런 것들의 시어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그리고 전반부에서는 개밥풀의 모습에 대해서 화자가 객관적인 시각 3인칭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 개밥풀을 대상으로서
대상으로서 보이고 있는데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개바풀을 자신의 목소리로 변화시켜서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는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특징은 친구들이 찾아내기 좀 어려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배운 작품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자, 공간의 이동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었죠. 자, 이 작품은 뭐라 그랬어?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 계절의 흐름이라는 건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을 전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X, 2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시대 현실에 저항하는 시적 대상 개바풀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죠. 자, 독재의 정권에 대한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봄은 화자가 희망과 부활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간이다. 자, 이 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치? 희망과 부활의 시간이고요. 봄은 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간은 뭡니까? 겨울이죠. 말라붙어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 시련을 견뎌내고 있잖아.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간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 되겠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 이 시에서의 현재적 시각은 뭐다? 봄이다. 자, 이것도 맞는 선택지고요. 그다음 유사한 형태의 구절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뭐였어? 운다, 운다. 그쵸? 자, 마지막 중간중간 보면 우리는 숨죽이며 운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죠. 자, 그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죠? 뭐 시련 아니면은 큰 비가 내렸다. 뭐 이런 표현들, 현실의 그 시련,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바풀에 대한 내용 정리와 그리고 문제까지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